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복원시켜야 북한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제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몇 달간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30일 VOA에 북한은 이미 최대 압박 캠페인 약화라는 한 가지 목표를 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수준의 최대 압박 캠페인 복원 없인 북한의 협상 복귀는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y've already achieved one of the things, which is to go ahead and weake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nd they are on a pathway to doing things that we don't want to see. 벤 카딘 의원도 최대 압박 캠페인 없인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e President Trump has given the North Koreans legitimacy, and it's helped in some respects relieve some of the international isolation, which has worked to North Korea's advantage.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대북 압박 유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도 북한의 협상 복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위 소속 데이비 퍼듀 의원은 제재가 북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결과를 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간의 협상 진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I know the president is anxious to move to getting some results. I think the next for a few months are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to see som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next level of conversation. 조시 에올리 상원 의원은 대북 압박을 유지하면서 밝은 미래나 경제 붕괴 중 북한의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협상 진전에 신중한 낙관론을 제기했습니다. Kim Jong-un stated unequivocally that his objective was to negotiate to a point where you had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at objective is totally congruent, the same as ours.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원장도 최대 압박 캠페인이 북한을 협상에 복귀시킬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결과는 아직 없지만 결국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필리핀의 테오도로 록신 외무장관이 30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이날 만남에서 세계 보건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며 모든 나라들이 주권적이고 독립적인 국가로 번영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24일 국무부에서 국제 원로 자문기구 디 엘더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미한 연합훈련 유예 기조는 북한과의 외교 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불만에 따라 국방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조지 워싱턴 대학이 주최한 강연에서 미한 당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유예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외교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quite frankly, the president wants to give every opportunity for diplomacy to win. 국방부는 특히 국무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필요한 최대 수준의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비 태세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며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주한미군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은 대응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I would say we're postured to respond to a late Christmas gift. If that happens, hopefully it won't happen. 클링크 부차관보는 조율된 연합훈련이 미북 정상회담 합의 위반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미국의 국방 정책은 북한의 불평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doesn't base its policies on North Korean complaints. 한편 미한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은 13번째로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이며 한국이 비용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클랭크 부차관보는 분담금 인상 규모와 관련해 알려진 미국의 기대 비용에서 조금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타협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의 그림을 중국 등 해외에서 계속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동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 위치한 진차미술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를 포함해 수백 명의 북한 작가 이름과 작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북한 작가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그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품엔 가격표 없이 협상 또는 바겐세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는 만수대 해외개발회사 그룹과 함께 지난 2017년 8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만수대 창작사 작품 등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린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미술관에서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선양무역관은 이번 주 온라인 보고서에서 랴오닝성 내 북한 미술품 전시와 판매가 활발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많으며 여기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 예술가들의 작품도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만 만수대 창작사 소속 화가들의 그림이 판매되는 건 아닙니다. VOA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 등 여러 곳에서 확인한 결과 해외 북한 식당과 중개인들을 통해 제재 이후에도 이런 그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명 화가들이 그린 대형 그림은 10만 달러 이상 고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앞서 만수대 창작사 작품들이 활발히 거래되는 상황을 묻는 VOA 질문에 만수대 창작사는 2017년 안보리 결의 2371호의 제재 지정 기관이며 그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건 금지된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콘 전 재무부 선임경제 전문가는 판매 중인 관련 미술 작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동결돼야 하며 만수대 창작사 판매 수익과 관련한 예치된 자금이 있다면 이 역시 동결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에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가 2개만 운영돼 조사 대상 187개 나라 가운데 하위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30일 발표한 지난해 연례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공공정책 연구와 정책 개발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8,248개 싱크탱크가 있지만 북한에는 단 2개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황은 세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 187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의 싱크탱크를 가진 국가는 17개뿐입니다.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싱크탱크의 약 23%인 1,872개가 운영 중이며 이어 인도와 중국이 각각 509개와 507개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60개로 26위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새해 국정연설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오는 4일 밤 9시 미국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임기 중 3번째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며 백악관 측은 아직 국정연설의 주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후 첫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 지난해 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를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오는 5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한국어 동시 통역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